바이든이 처음 지지했던 후보가 패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왔고요. 한편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중간 선거 시즌 성적은 85승 3패로 기록이 된다, 이런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85승 3패라는 이야기는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직접 한 이야기입니다. 일단 바이든 얘기부터 먼저 해보겠는데요. 조 바이든 대통령이 지지했던 첫 번째 후보, 바로 커트 슈레이더라는 인물입니다. 이 인물인데요. 오레곤주의 민주당 오레곤주의 하원 의원인데, 본인이 현직 하원으로 있는 자리에 다시 재출마하는 것인데 다른 민주당한테 지금 밀려서 오히려 지게 생겼다, 이렇게 된 것이죠. 더더군다나 현직 의원이 현직 대통령의 지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민주당 후보한테 밀리는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게 된 것이다, 이겁니다. 상대방 경쟁자는 제이미 맥레오드 스키너라는 인물이라고 하고요. 초박빙의 승부를 겨루는 것으로 여론조사에서는 나왔었는데, 실제로 지금 개표를 하다 보니까 61% 개표가 진행된 상황에서는 이 슈레이더가 39%밖에 얻지 못하고 맥레오드 스키너가 61%를 얻는 것으로 이렇게 지금 나타나면서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온 것이죠. 맥레오드 스키너 경쟁 후보가. 슈레더 현직 의원 같은 경우에는 좀 크게 뒤져 있는, 뭐 아직 61% 개표니까 나머지 39%를 더 개표해봐야 정확한 결과를 알 수 있겠습니다만은, 개표가 지금 제대로 되지 않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뭐 기계 개표에 문제가 좀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지금 보고가 되고 있고요. 어쨌든 한데 차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전체를 다 개표하고 나서도 실제로는 그 차이를 뒤집는 결과가 나오기는 좀 어렵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추측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것이 이야기거리가 되느냐 하면, 대부분의 민주당 후보들, 특히 전국적으로 주목받고 있는 민주당 후보들이 전부 다 바이든을 피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함께 나오기 때문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이다. 일부러 피하고 있는 회피 인물인데 다른 민주당 후보들은 바이든을 다 피하고 있는데, 워낙 정치를 기가 막히게 잘하셔가지고 이 사람만 나오면은 다 떨어지니까, 예전에 작년에 그랬었죠. 작년에 버지니아 주지사 후보 때도 기억나시지 않습니까? 가가지고 열심히 후원해주고 막 같이 손들어주고 해줬는데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공화당한테 졌죠.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 현직 하원 의원이 뭘 믿고 지금 이렇게 현직 바이든한테 지지를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받은 것이 결국에는 본인한테 해가 됐으면 해가 됐지 득이 되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공화당의 지금 주지사 텍사스 주지사 후보로 민주당 후보로 나와 있는 비토 오크루라는 후보, 비토 오크루도 지금 바이든하고 거리두기 하고 있고요. 조지아주의 주지사 후보로 나와 있는 스테이시 에이브람스 역시 바이든하고는 좀 거리를 좀 두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스테이시 에이브람스는 지난 몇 년 전만 해도, 작년만 해도 바이든이 아틀란타 온다 두 발 벗고 달려나가가지고 바이든을 마중했던 그런 인물인데, 지금은 상당히 거리두기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오하이오주의 주 상원 연방 상원의원이죠. 오하이오주의 연방 상원 후보로 나와 있는 팀 라이언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바이든과 거리를 좀 두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후보들이 다 바이든 지지 안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예, 여기서 이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자꾸 바이든을 지금 밀어내고 있는 이런 상황이다. 아니나 다를까 지지받았던 후보 그냥 밀려버렸다라는 이야기죠.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비록 지난밤 사이에 2명의 패배자가 나오긴 했으나 85대 3, 상당히 승률이 지금 계속 높은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선거에서 지금 가장 트럼프 또 한 번의 패배가 있지 않을까라고 이야기가 되는 거는, 사실은 조지아주의 주지사 선거, 뭐 지금 브라이언 캠퍼하고 데이비 퍼듀 간의 선거 정도 외에는 나머지 선거는 거의 대부분 트럼프 대통령이 지지한 사람들이 이길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패배 소식이 나올 것 같지는 않은데 상당한 승률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지금 또 한 가지 저희가 이야기해야 될 부분은, 요번에 예비 선거에서 보면은 유독 공화당에 투표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겁니다. 민주당 투표하는 사람보다. 예비 선거는 투표 현장에 가시면 아시겠지만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칙은, 제가 원칙을 설명드리면, 투표소에 가시면은요, 그러면은 그 투표소 직원들이 민주당 투표용지를 줄까요? 공화당 투표용지 줄까요? 무소속 줄까요? 그러니까 물어보게 되어 있습니다. 투표용지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나는 공화당 투표용지 주세요. 그러면 공화당 걸 주고요. 민주당 투표용지 주세요. 그러면 민주당 걸 줍니다. 이게 이제 예비 선거의 특징인데, 그래서 그 같은 당 안에서 경선 나온 사람들, 공화당 후보를 고르는 사람, 민주당 후보를 고르는 사람 따로따로 투표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예비 선거는 투표를 하고 나면은 공화당 사람이 많이 투표했는지 민주당 사람이 많이 투표했는지 금방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데 지금 집계되어져 있는 내용들을 보면 상당히 많은 주에서 특히 지난 2020년 대통령 선거에서 경합주라고 이야기가 됐던 여러 주들이 대부분 다 공화당 투표자들이 더 많이 투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것도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으로 저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떤 지역 같은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서 노스캐롤라이나라든가 펜실베니아라든가 조지아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민주당의 중요한 레이스가 이미 뭐 단독 후보로 나온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단독 후보이기 때문에 투표 하나 안 하나 어차피 그 사람이 되니까 예비 선거에 대한 그 경선 바람이 인기몰이가 좀 덜 돼가지고 민주당 사람들이 좀 덜 투표했다 뭐 이런 분석이 나올 수도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화당 투표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다. 펜실베니아주도 지금 2012년 이후에 처음으로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더 많은 투표를 했다. 공화당원들이 그런 이야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지금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경우에도 2020년 대통령 선거에 있었던 그때에 비해서 더 많다. 이번 중간 선거가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투표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고 2018년 중간 선거 때에 비하면은 4년 전 중간 선거 때에 비하면은 86%가 더 올라갔다. 거의 2배 가까운 숫자 아닙니까? 이거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예비 선거에 투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경우에는요. 공화당원이 75만 8,637명이 투표했다고 합니다. 엄청난 겁니다. 예비 투표를 이렇게 했다라는 게. 본 선거에서야 물론 많이 할 수 있겠죠. 근데 더군다나 중간 선거, 예비 선거에서 이렇게 많이 했다는 건 대단한 거고요. 민주당은 61만 2,645명만 투표했다. 거의 14만 명 차이가 나는 것인데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특이한 현상입니다. 지금 특히 노스캐롤라이나 같은 경우는 2020년 바이든이 승리했던 카운티들만 놓고 이야기를 하더라도 공화당 예비 선거에서는 16만 9천 표가 나왔는데 이거는 4년 전에 비교하면은 182%가 늘어난 거다 이런 집계가 나옵니다. 공화당 난 공화당 쪽에 투표하겠습니다라고 투표한 사람들 수가 엄청나게 늘어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거는 저희가 좀 기억을 좀 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그만큼 이번 11월 중간 선거 본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